자, 이제 해봅시다. 자, 우리가 오늘은 2차 함수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내가 주말에 수업을 하다 보니까 2차 함수를 대충 설명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2차 함수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건데 너네들이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이랑은 느낌이 다를 겁니다. 내가 2차 함수 설명 개 잘하거든. 자, 2차 함수는요, 너네들이 중학생 때 배웠던 방식이랑 다를 텐데 이거는 너네가 중학교 때 이미 한번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처음 배우는 애도 나는 오늘 나처럼 너네한테 가르쳐 주듯이 가르쳐 줍니다. 자, 2차 함수를 먼저 차근차근 배워봅시다. 자, 2차 함수라는 걸 배워볼 건데 너네들이 2차 함수라고 하면 포인트를 잡아서 갈 거예요. 포인트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으로 2차 함수를 지금 중3 때 처음 배웠고 고1 때 배우고 그 이후에 배우진 않지만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은 고3 때까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그때는 2차 함수만을 위한 문제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2차 함수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2차 함수의 특징을 적용하는 문제들을 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해주고 있는 게 뭐야? 단원 무시하고 단원 통합 개념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근해 성질을 통해서 2차 방정식, 3차, 4차 방정식 거기에 부등식의 함수까지 적용할 수 있었지. 그치? 그걸 그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 2차 함수도 포인트를 딱 잡을 거예요. 자, 2차 함수의 포인트는 대칭성입니다. 대칭성이 2차 함수의 포인트예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2차 함수 난이도는 반으로 떨어집니다. 자, 기본형부터 한번 볼게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어떻게 생겼었어? y는 ax의 제곱이었었죠. 그때 얘네들이 대칭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x 제곱이라는 녀석 때문에 대칭성이 나타났던 거야. 봐봐, 얘를 x를 제곱하니까 우리는 x가 마이너스 1이든 1이든 마이너스 2든 2든 마이너스 3이든 3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1, 4, 9라고 표현이 되죠. 그쵸? 지난번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우리 절대값 얘기했을 때랑 똑같은 거라고. 한 가운데 뭐가 등장하는 거야? x가 0이라는 애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뭐 한 값이 나온다? 같은 모양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지. 이걸 기준으로 좌우가 같은 모양이에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x는 0, 즉 y축을 기준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요? 즉 여기가 뭐다? 대칭을 나타내는 녀석이 되고 이걸 우리가 세 글자로 대칭축이다라고 불렀던 거라고요. 이해가니? 그랬을 때 a가 양수라고 하면 당연히 149에 곱한 거니까 양수가 되겠지? 그리고 a가 음수면 당연히 149에 a를 곱하면 음수로 내려가겠죠. 자, 그런 상태로 이제 보면요. 자, x가 1만큼 증가했습니다. y는 몇 만큼 증가했다고 보는 거예요? 요만큼 갈 때 곱하기 2인데 여기에는 곱하기 4가 되죠. 그리고 1로 갈 때 곱하기 3인데 1로 갈 때 곱하기 9죠. 즉 x가 증가하는 게 빨라요? y가 증가하는 게 빨라요? y가 증가하는 게 빨라요. 그럼 줄다리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y가 훨씬 세게 잡아 당기는 겁니다. 당연히 y쪽으로 쏠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위로 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x는 0을 기준으로 대칭, 좌우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얘를 데칼코마니를 옆에 이렇게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얘가 y는 ax의 제곱이다 라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게 a가 0보다 클 때다 라는 표현이 된 거야.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y축에 끌려 내려가야 될 거고요. 음수 방향으로. 똑같이 x는 0을 기준으로 복사가 된 거니까 이렇게 똑같이 좌우 대칭의 모양이 나오게 된다고요. 이거는 a가 0보다 작을 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2차 함수는 무조건 기본형일 때 y축 대칭 함수라고 부릅니다.
함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이 포물선이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그 좌우대칭이 점점 한 군데로 모이게 되죠. 그치? 그래서 완전히 딱 모인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던 거야? 이건 알아야지. 뭐라고 불렀어? 꼭지점이라고 불렀지. 꼭지점이라고 불렀던 거죠. 꼭지점이라고 불렀던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꼭지점은 누구 위에 있어요? 누구 위에 있어? 대칭축 위에 있다는 것도 눈에 보이게 되겠죠. 즉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하면 그래프 모양이 일단 중요할 거고요. 그래프의 모양이 A가 0보다 클 때 아래로 블록하고 A가 0보다 작을 때 위로 블록하다라는 게 일단 중요할 거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대칭성이다 라는 거야. 그때 이 대칭성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했지? 대칭성이 나타난 이유는 상훈아 좀 크게 얘기해 볼래? 그렇지, 제곱 때문에 등장을 하게 된 거야. 자, x제곱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제곱 때문에 대칭성이 등장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제곱 때문에 대칭축도 나오고 꼭지점도 나온 거야. 따라서 우리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제곱된 부분이 0이 될 때, 괄호가 0일 때 대칭축과 꼭지점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오케이? 자,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본형에서 표준형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표준형은 보통 y는 x-p 제곱 더하기 q라는 꼴로 나타냈었어요. 그때 너네들이 이제 나한테 함수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모든 함수는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으로 나눠서 설명을 할 텐데, 이 표준형이라는 거는 다 기본형을 그냥 들어서 옮긴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기본 형태인 y는 ax 제곱을 x축으로 몇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렇지. x축으로 p만큼 그리고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평행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도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죠. 대칭축은 왜 나왔다고? 제곱 때문에 나왔다고. 그래서 이 제곱이 0이 되는 순간이 꼭지점과 대칭축을 나타낼 거라고. 제곱된 부분이 0이 되려면 x가 몇이어야 돼? p여야 되겠지. 그럼 y 뭐라고 나와? q.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x가 p라고 나오고 꼭지점이 p, q라고 나오면서 그냥 그래프 바로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줄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자, 그럼 얘가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려졌고 여기가 p, q라고 하고요. 요 가운데 대칭축이 있다고 봅시다. 자, 그러면 얘 그래프를요, 축을 기준으로 좌우를 나눠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눠서 볼 건데, 이 왼쪽 편을 보니까 아무데나 두 점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두 점을 연결하려면 x의 값은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y 값은요? 감소했죠.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x의 값이 증가했고 y의 값은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x는 증가하는데 y가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감소 구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감소 구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 감소 구간을 아까 뭐라 그랬어? 축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눠서 봤다 그랬죠. 그럼 얘는 축의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다라고 해서 x가 p보다 작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보면 두 점을 잡았을 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x의 값이 증가하고 y의 값이 증가를 하면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증가 구간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얘는 아까도 말했듯이 축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x는 p보다
크다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이 증가 구간과 감소 구간은 사실 고등상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아서 너네들이 보통 고등상 끝나고 다 까먹습니다. 근데 이놈이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수투 미분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수투 미분에서 다시 등장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다시 공부해? 그럼 답답하잖아, 그지? 내가 항상 말했지. 수학은 앞에서 배운 거를 까먹지만 않아도 난이도가 점점점 높아지진 않고 그냥 계속 어렵다 그랬어요. 앞에 걸 까먹으면요, 수학은 졸라 어려워질 거예요. 너네들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하기 싫어질 정도야. 그럼 앞에 걸 까먹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고2들 수업하면서도 고1 수업한 영상을 집에서 보고 오게 시킵니다. 왜? 이것들이 몰라서 못 푸는 거야. 1차 함수식 세우라 그랬는데 더 먹대. 그러는 애가 어떻게 1등급 받냐고. 절대 못 받지. 그지? 응.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칭축, 즉 제곱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훨씬 매끄럽게 2차 함수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한번 메모해봐요. 태준아, 이해가지? 이해가니? 안 가면 집에 가서 영상을 죽어라 봐. 내가 이 참선 진짜 선생님들 중에 제일 쉽게 설명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 상당히 헷갈리는 부분 있어? 가끔 신화 선생님들끼리 막 그런 얘기에 똑같은 개념을 누가 더 쉽고 빨리 설명하나. 잘하니. 난 15분 안에 끝내는데 막 이러면서. 실제로 가르치다 보면 시간이 점점 짧아져. 한 번에 다 설명할 필요가 없거든. 애들이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걸 알아서. 자, 2차 함수는 증가 구간, 감소 구간, 그리고 대칭성. 왜? 제곱 때문에 대칭성. 이것만 기억해도 한 60%는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은진이 다 썼니? 응. 성범이 얼마나 남았어? 응. 딱 써봐, 딱. 응? 다 썼어? 응.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준형만 잘 만들 수 있다면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냥 쓱싹쓱싹쓱싹 해서 그래프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놈이 이제 표준형을 넘어 다 전개가 되어져 있는 일반형 형태로 나왔을 경우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얘가 일반형 형태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될런지를 한번 봅시다. 자, 일반형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고 볼게요.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나 있으면요, 우리는 표준형을 만들어야 돼요. 표준형을 만들 건데 그 표준형 만들기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유도하기랑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3 때 너네들이 자유자재로 할 만큼 연습이 충분히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한테 배우는 중학생들은 보통 이거를 외우게 시켜요. 중1 때부터 외우게 시켜요. 보통 일찍 온 애들은 중1 때 중3법 배우니까. 너네도 그러지 않았니? 중2 때 중3법 배웠나? 어쨌든 첫 선생님께 이건 외우게 시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얘네 둘을 보고 A로 묶죠. A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라고 만들고 이 둘의 밑줄을 그어서 대문자 라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을 씁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비교를 할 거예요. 어라? 문제가 생겼네. b제곱이랑 비교할 리가 없지. 그래서 b제곱은 다시 빼주는 거지. 여기에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나오게. 그럼 위아래를 비교하니까 라지 a라는 애가 x라고 볼 수가 있고요. 라지 b라는 친구는 2a분의 b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서 우리는 a의 괄호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 b 제곱이다 라고 나오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뀐 부분들이 밑줄 그은 부분만 바뀌었다는 거야. 그럼 밑줄이 그어지지 않은 부분은 바뀐 거야, 안 바뀐 거야? 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이 밖에 있는 괄호도 그대로 있어야 되고요. 뒤에 있는 플러스 c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a를 분배해주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다 라고 표현이 된다 라고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면 아까랑 똑같이 은진아 대칭성 왜 나왔다고? 제곱된 부분 때문에 나왔다고. 요 제곱 때문에 나온 거야. 제곱 때문에. 따라서 얘는 대칭축을 뭐라고 찾을 수 있어? 신경방정식 뭐라고 찾을 수 있어? 그렇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거 전체를 다 외워야 되나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그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요 라인을 암기하시면 좋은데 근데 이게 항상 이렇게만 풀면 객관식에서 좀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약간 야매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맨 끝에만 외우는 거예요. 맨 끝에만. 봐봐.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라고 해보자. x라는 식이 있다고 해보자. 자, 이런 식이 있으면 우리가 이 주어진 방식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y는 마이너스 4로 묶어서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x라고 만들어. 그래서 얘네들을 밑줄을 그어서 a 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면 라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까지는 유도가 돼서 지금 비교해주면 라지 a가 x라고 무조건 나오고요. 그리고 라지 b가 뭐라고 나와요? 라지 b가 뭐라고 나와요? 어? 8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8분의 1이라고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x-8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64분의 1이라고 찾아줍니다. 그 다음 바깥쪽 중괄호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왜? 밑줄 그은 부분이 바뀐 거니까. 그쵸? 그래 놓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4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4에 x-8분의 1 제곱 플러스 16분의 1이다 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정석. 자, 그럼 이제 야매로 갑시다. 야매는 아니야. 좀 더 괜찮은 방법 추천 1로 가볼게요. 추천 1. 자, 추천 1로 가보겠습니다. 자, 추천 1은 어떻게 하냐면요. 얘만 기억하세요.
마이너스 2분의 b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니까 이거지. 마이너스 바로 마이너스 4분의 2ab니까 여기 곱하기 2 플러스 b 1이라고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8분의 1이라고 표현이 된 거야. 그러니까 얘만 보고 그냥 y는 마이너스 4 바로 x 마이너스 8분의 1의 제곱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8분의 1 대입 때 제곱되니까 축 나오죠? 그런 다음에 8분의 1을 그냥 여기다 대입해요. 그냥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다. 왜? 봐봐. 축방 대입하면 사라지고 뒤에 있는 부분만 남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플러스 16분의 1을 찾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추천 2. 자, 너네들은 정석을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추천 1, 2로 넘어가야 돼. 정석을 할 줄 모르면서 추천 1, 2로 넘어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방을 망해. 원해방 정식을 망한다고. 정석할 줄 모르면 원해방 정식에서 패망할 거야. 왜냐면 원해방 정식 표준형 만들기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야 되거든. 그럼 이거 암산 될 때까지 연습이 돼 있어야 돼. 정석이 암산된다는 가정하에 추천 1, 2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학습에 문제가 없어요. 분명히 좋은 방법은 알려줬어. 애들이 편하게 먹으려고 추천 1, 2만 하다가 원방 가서 박살나. 그러면은 성적이 막 오르다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곤두박질 쳐요. 그리고 회복이 안 되죠. 왜냐면 멘탈이 나가서 잠깐 놀거든요. 그러니까 꼭 시키는 대로 하세요. 자, 추천 2는요. 절편을 이용하는 겁니다. 절편을. 자, y는 x로 묶어주면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그래프고 x의 절편이 뭐랑 뭐로 나와? 0이랑 4분의 1이라고 나오죠. 그럼 아까 계속 강조한 게 뭐야? 대칭성을 강조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가운데가 대칭축으로 이렇게 존재할 거라 이 위치가 똑같으면 가운데 길이 똑같을 거예요. 따라서 한가운데 뭐가 있다? 0과 4분의 1의 평균. 어떻게 구하면 돼?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그래서 여기가 8분의 1이라는 걸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찾는 겁니다. 그런 다음 8분의 1 똑같이 대입해주면 되죠. 그쵸? 그러면 8분의 1 대입하면 8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6분의 1이라고 바로 나오죠?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에 x 마이너스 8분의 1의 제곱 더하기 16분의 1이라고 바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니? 성공아 이해가? 아니 가는 게 안 가는 게 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꼭지점을 단순 시각에 이렇게만 찾는 거는 중3 때 배웠다면 이제 실질적인 고등풀이는 축의 성질을 이용해서 꼭지점을 보다 간편하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추천 1, 2는 풀이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그거밖에 메리트가 없어. 응용력은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정석을 잘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 1, 2로 넘어가야 돼. 알겠지? 정리. 홍범아 이제 학교 발표 언제 나는지 아니 너? 좀 알아봐. 궁금해 죽겠네. 상은이는 알아? 은진이는 1월 3일이라 그랬지? 미달이랑 합격이. 아 오케이. 여기서 뭔가? 여기서는 어. 그냥 멀어요. 얼마나 걸리지? 한 30분 걸리니 아니면 1시간 걸리니? 제 집에서는 버스 타고 40분. 그건 기숙사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 평일에는 야자해야 돼. 야자는 하는데 학원 있으면 빠질 수는 있어요. 아 오케이. 그럼 평일에 올 수 있겠네. 얘들아 내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무조건 1등은 나올 수 있어.
고1은 1등급 만들기 쉬워. 무조건 할 수 있어. 다 써서 태준아? 또 나중에 반드시 책 필기 안 돼 있으면 혼나. 오, 이게 더 잘 보이니? 오케이. 은진이 다 썼어요? 네. 뭐 특히 추천 원투 같은 건 너네들이 거의 처음 들었을 거란 말이야. 저런 거는 좀 연습을 해야 돼, 문제 풀 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로 넘어갈 겁니다. 바로 다음 장에 있죠. 자, 바로 다음 장에 보면 그래프 그리기가 나오는데, 자, 이 문제가 그래프 그리기 그 예제 번호였어요. 자, 보면요,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지금 뭐를 기준으로 그래프 그렸죠? X 절편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추천 1번 같은 경우로 꼭지점을 먼저 픽스를 해놓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봐서 그냥 위로 블록 8분의 1, 16분의 1이라고 꼭지점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차이가 조금 나뉘는데 용법의 차이가 있어. 자, 얘는 꼭지점으로 그래프 그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프의 개형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오케이? 자,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때는 보통 어떤 식에 많이 사용을 하냐면 최대 최소 풀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부등식 아니고요. 보통 최대 최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프 개형. 그냥 위로 블록 꼭지점만 찾는 거죠. 그리고 이 x의 절편으로 그리는 녀석들은요. 대부분 부등식 문제를 풀 때 개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네 인수분해 설명할 때 부등식 풀이 보여줬었지? 어떻게 썼어? 꼭지점 찾았어 안 찾았어? 안 찾았어. 그냥 x의 절편만 찍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하고 x축 위냐 아래냐만 따져서 범위 나눴었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목적에 따라서 그래프를 간편하게 그려야지 모든 그래프를 x절편 다 찾고 꼭지점 다 찾고 절편까지 다 찾고 이러면은 너무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필요한 정보만 표시를 하고 그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보통 꼭지점으로 그래프 개형 잡는 건 최대 최소 문제고요. x의 절편만 표시해서 그래프 개형 보는 거는 부등식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안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야?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얘기지. 즉 우리는 그래프 개형을 확실하게 잡을 줄 알아야 문제를 쉽게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문제로 한번 그래프 개형을 어떻게 간단하게 잡을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4번 문제를 보면 이 참수가 y는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혹시 대칭축 어떻게 찾는다 그랬어? 단순하게 얘네 두가 보면 대칭축 나온다 그랬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축방이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잖아, 그지? 또 마이너스 1 나왔으면 일단 그냥 때려 넣으라 그랬죠. 때려 넣으니까 y는 뭐라고 나와요? a-2라고 표시된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최소값이 몇이래요? 5라고 했네. 즉 우리는 마이너스 1, a-2라는 곡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하다고요. 인간적으로 눈으로 딱 봐도 얘가 제일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5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a는 7, b는 뭐요? 마이너스 1이라고 바로 구해진다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니까 답은 6이라고 나오겠지. 쉬워 어려워? 쉽잖아. 그렇지? 아주 쉽다고. 아주 개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지. 자, 나머지 그냥 다 풀어보고 여기에서 12번 같은 문제 한번 봅시다. 12번 같은 문제. 자, 12번 같은 문제 풀기 전에 이 최대 최소라는 걸 푸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너네들이 그 전에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어. 나도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해서 가르쳐 주셨는지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해서 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특정 지어서 알려준다면 조금 안 좋은 방식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왜냐면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4차 함수든 유리함수든 무리함수든 모든 함수의 최대 최소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너 구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무슨 말이냐? 너네들이 고등하에서 좀 있으면 함수를 본격적으로 배울 거야. 그래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유리함수, 무리함수를 배우면서 고등하가 우리 윈터가 끝날 겁니다. 아니 프리윈터가 끝날 겁니다. 그때 유리함수, 무리함수, 최대 최소를 풀 때도 똑같이 설명을 할 거라 너네들한테 질문을 할 거야. 함수의 최대 최소 어떻게 구해? 라고. 그러면 몰라요 하지 말고 제발 외워서 대답을 해주세요. 3단계예요. 1단계 그래프의 개형을 표시합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요. 이 함수는 두 개밖에 없죠. 아래로 블록 아니면 위에 블록이죠. 끝. 두 번째, x의 범위를 표시할 거예요. x의 범위가 없으면 안 쓰면 되겠죠? 범위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스트로 눈으로 보세요. 눈만 뜨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눈만 뜨고 있으면 풀 수 있어요. 자, 11번 문제를 볼게요.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 a-2b가 3이래요. 그 상태로 우리가 a, b의 최대를 알고 싶대요. 그죠? 그럼 인간적으로 뭐 하고 싶어? 대입하고 싶잖아.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게 a의 범위를 알려줬니? b의 범위를 알려줬니? 그러니까 우리는 a가 나오도록 b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친구는 지금 a-3을 2로 나눈 형태가 될 거라 여기 이렇게 쏙 대입이 되면 a의 괄호 2분의 a-3으로 나올 겁니다. 아래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할 거고요. 지금 절편이 0이랑 3이에요. 그러면 축의 방정식 뭐라고 나와야 돼? a는 2분의 3이라고 나오겠지. 개형 끝. 범위 표시. a가 몇에서부터 몇까지래? 마이너스 2에서 1까지래. 여기가 1일 거고 마이너스 2가 여기에 있겠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눈으로 봐. 눈으로 봐. 최대값은 a가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은 a가 몇일 때? 1일 때. 눈에 딱 보이잖아.
끝. 최대 a가 마이너스 2. 그래서 마2 곱하기 2분의 마5니까 5. a가 1일 때 최소. 그러니까 1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2여서 마이너스 1. 최대 최소를 어떻게 해달래? 더해달래잖아. 답은 4 끝. 풀이 길어 짧어? 짧잖아. 절편 가운데 축 지나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야. 은진아 이해가니? 별로 안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준 설명 잘 듣고 있지? 응? 상은아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이거 1시간 만에 끝나겠네. 이건 좀 오래 걸리겠다. 자, 이거 쓰고 그 위에 있는 한 문제만 더 풀어보세요. 11번 문제.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11번 문제도 한번 풀어봐. 12번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풀면 돼. 그거는 그냥 해도 돼요. 1번까지 똑같고 뒤에 추가된 거라서 그냥 5번부터 만들어도 돼요. 그럼 뒤에 51번까지는 네, 51번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뒤에 있는 거는 여기가 다르다고? 다른 문제는 그러니까 오케이. 잘 안 되니? 잘했네. x에다 마이너스를 넣고 y에다 마이너스 2. 최대니까 x에서는 1 넣으면 땡기지. 뭐 나왔어? 끝. 쉽지? 최대 최소 이렇게 쉬워. 자, 최대 최소가 이렇게 쉽습니다. 완전 개꿀이죠. 자, 그 다음 4페이지로 갑시다.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5분 남았네. 5분이면 설명할 수 있어. 자, 5분이면 설명할 수 있어. 자, 함수의 최대 최소 구하기 쉬워. 그래프 개형 그리기, x의 범위 표시하기, 눈으로 보기. 난 그래서 이걸 실컷 다 그리고 눈으로 못 보면 너무 답답해.
또 장님이네. 막 생각이 들어. 완전 미신이요, 그지? 표도 못 맞추고. 자, 여기 표준형의 그래프 관계를 볼 건데요. 자, y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가 있으면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우리는 y는 a에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더하기 c라고 나타냈었어요. 이걸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우린 여기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얘네 둘을 보고 그냥 축방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얘까지 몰라도 되고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럼 이제 깔끔하게 차례대로 보자는 거지. 차례대로 a라는 애는 그냥 그래프의 모양을 의미해요. 그래프의 모양을 의미해서 얘가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불러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불러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뭘 빠뜨렸냐면 절대값 a가 클수록 어떻게 됐었어? 클수록 어떻게 됐었어? 폭이 좁아졌었지. 이건 당연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 그래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y는 x제곱이라고 생겼다고 하자. 그러면 얘가 1일 때 1일 거고요. 2일 때 4였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y는 2x제곱이라고 생기면 1일 때 2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2일 때 8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더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더 좁을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더 좁을 수밖에 없어요. 뭐가? y는 마이너스 2x제곱이 y는 마이너스 x제곱보다. 그래서 절대값일 때 폭이 좁아진다 라고 했고요. 이거를 활용하는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 문제가 실제로 나옵니다. 지금은 내가 안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안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조만간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면 이제 B를 볼 건데 우리가 B는 뭘 나타내냐면요. 축의 위치를 나타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를 활용하는 거죠. 이 축의 위치는 A와 B의 부호가 같다고로 나뉩니다. 자, A, B 부호가 같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음수. 그래서 Y축의 왼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B가 0이야, 그럼 이거 그냥 0 나올 거 아니야. Y축이 되는 거죠. 이해가니? 그리고 만약에 A, B의 부호가 달라, 그러면 양수잖아. 부호 다르니까, A, B 부호 다르니까. 그래서 Y축 오른쪽이 돼요. 오른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X자리에다 0 넣어봐. 그럼 Y는 뭐라고 나와? C지. X가 0일 때 뭐라고 불렀어? 무슨 절편? 우씨 아니 Y Y의 절편. 그래서 C는 Y의 절편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깔끔하게 50분 끝! 필기하고 쉬어.